조란 맘다니 시장이 제시한 5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 계산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재개하며 노숙자들을 본격적으로 쉘터로 이주시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 시민권자 여성이 43시간 동안 연방 당국에 구금됐다는 주장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대학들의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교구한 정책을 두고 뉴욕을 포함 17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예산 감독 청문회를 시작한 가운데 조란 맘다니 시장이 제시한 5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 계산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맘다니 시장이 제안한 127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안에 상당한 삭감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맘다니 행정부는 효율성 제고와 급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축소를 통해 6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삭감 대상 가운데 가장 큰 예산 항목은 가족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 프로그램이라고 레빈 감사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과 대비해 약 25억 달러, 무려 940%나 증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이 보조금 지급에 연간 약 4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의회 재정위원장을 맡은 린다이 뉴욕시 의원은 이날 뉴요커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재정의 비상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천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예산 감독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달 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공식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재개하며 노숙자들을 본격적으로 쉘터로 이주시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11일 그동안 폭설로 일시 중단했던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뉴욕시 내 11개 지역에서 전격 재개했습니다. 뉴욕시는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한 뒤 노숙자들을 쉘터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악명 높았던 미드타운의 벨뷰 남성 쉼터를 폐쇄하고 통금이 없는 세이프헤이븐 침대 300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향후 6개월 내에 지연됐던 신규 노숙자 쉘터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노숙자들의 이주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번 철거가 경찰 주도가 아닌 노숙자 서비스국이 주도하고 7일 전 사전 통보를 거치는 등 전임 정부보다 훨씬 인도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철거 재개의 배경에는 노숙자 텐트촌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숙자 텐트촌 관련 311 신고는 월 평균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미 시민권자 여성이 43시간 동안 연방 당국에 구금됐다는 주장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ABC7 방송에 따르면 28세의 시민권자 선인 아크비는 최근 동료 5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일정이 취소되면서 다른 여행을 마친 뒤 지난 5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시민권자 3명과 영주권자 3명으로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크비 측 변호인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나크비의 의심스러운 여행 이력을 이유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나크비가 약 43시간 동안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나크비가 오헤어 공항에서 약 30시간 머문 뒤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에 있는 이민세 관단 속국 시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나크비는 이후 위스콘신주 도직 카운티 시설로 이송됐고 7일 새벽에야 풀려났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던 나크비는 지나가던 차량을 얻어 타고 호텔로 이동했으며
이후 가족이 그녀를 데리러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관국경보호국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CBP 대변인은 라크비는 구금된 적이 없다며 오헤어 공항 도착 후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 확인 과정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을 뿐이며 약 90분 만에 공항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대학들의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정책을 두고 뉴욕을 포함 17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교육부가 시행한 입학 및 소비자 투명성 보충 조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대학들은 수년간의 입학 및 학생 관련 데이터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에는 인종, 성별, 가계소득, 학업 성적 등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검찰총장들은 교육부가 2025년 말에 해당 규정을 서둘러 시행했으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겨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학이 방대한 양의 민감한 학생 데이터를 정부에 넘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마녀 사냥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사 도입 이전에는 교육부가 통합 고등교육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대학들로부터 기본적인 통계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 조사 규정에 따라 대학들은 최대 7년 이전까지의 입학 관련 자료, 학생 데이터를 인종과 성별 기준으로 세분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는 시험 점수, GPA, 가계 소득 범위, 재정 지원 정보, 졸업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또 대학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연방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뉴욕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전년 동월 대비 1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욕시경이 2월부터 증오범죄 집계 방식을 바꿔 범죄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1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와 NYP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 증오범죄 건수는 58건으로 지난해 1월 23건 대비 15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월 1건이었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올해 1월 5건으로 늘었고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11건에서 3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NYPD는 증오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반유대주의 증오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자 NYPD는 2월부터는 증오범죄 집계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에 신고되고 조사가 진행 중인 증오범죄도 모두 범죄로 집계했지만 2월부터는 수사가 완료되고 확인된 증오범죄만 집계해 발표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뀐 방식에 따라 집계된 뉴욕시 2월 증오범죄 건수는 38건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확인된 증오범죄 통계만 발표할 경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뉴욕시에서 증오범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신고된 증오범죄를 실제 증오범죄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뉴욕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캐시 호컬 주지사가 증세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주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공개된 의회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 상하원은 50억 달러가 넘는 뉴욕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뉴욕시의 노숙자 보호시설, 보건 서비스, 지방정부 지원금 등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노동계층의 희생만으로 54억 달러의 적자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증세가 없다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는 새로운 세금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 측 대변인은 주지사는 의회와 협력해 뉴욕을 더 안전하고 생활비 부담이 덜한 곳으로 만드는 예산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민주당이 맘다니 시장의 요구에 지나치게 동조하고 있다며 지금은 뉴욕시장이 올버니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전국 주요 납세자 도움센터가 토요일 특별 운영 및 평일 업무 연장을 시행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을 포함한 전국 주요 납세자 도움센터의 토요일 특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토요일 운영 외에도 전국 200여 개 센터에서 4월 30일까지 평일 업무 시간을 연장하여 대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별 운영이 실시되는 토요일은 3월 28일, 4월 11일, 4월 25일, 5월 30일, 6월 27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현금 납부를 제외한 모든 일반 TA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센터의 상세 위치와 연장 운영 여부는 IRS 웹사이트의 TAC 찾기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정보 발행 사진 신분증,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IRS로부터 받은 서신 및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신원 확인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하나는 정보 발행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TAC에서 직접적인 세금 보고서 작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작성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캘리포니아 경찰 당국의 이란의 보복성 드론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지난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국이 FBI에 전달한 해당 경보 문서에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이 미국 본토 해안 인근 선박에서 드론을 띄워 기습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첩보가 담겼습니다. FBI는 캘리포니아 내 특정 장소가 아닌 불특정 시설이나 지역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격 시점과 방식, 구체적인 표적이나 실행 주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BC 방송은 경보가 발송된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전후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그동안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국경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해 미국 병력이나 민간인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으며 이란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 본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태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첩보가 군사작전 시작 이전에 확보된 정보로 알려진 만큼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인공지능 챗봇 대다수가 이용자의 폭력 행위를 만류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 수립을 돕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혐오 대책센터와 CNN 방송이 널리 쓰이는 AI 챗봇 10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벌이고 지난 11일 살인자 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 챗봇은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메타 AI, 퍼플렉시티, 스냅챗 마이 AI, 캐릭터 AI, 레플리카 등 미국 챗봇 9종과 중국의 챗봇 딥시크입니다. 연구진은 학교 공격이나 암살, 폭탄 테러 등을 계획하는 10대 사용자로 가장의 이들 챗봇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조언이나 정보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10종 중 9종이 이들을 만류하거나 저지하지 않았고 8종은 공격 대상 장소나 무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도운 챗봇은 퍼플렉시티였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응답의 100%에서 폭력 공격에 도움을 줬고 한 번도 이를 거절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딥시크와 메타 AI, 코파일럿 등도 90% 이상의 응답에서 이용자의 위험한 요청에 응했습니다. 캐릭터 AI는 공격을 돕는 응답을 제공한 비율은 83.3%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나머지 16.7%도 이용자를 돕고자 시도했으나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한 경우였을 뿐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챗GPT도 폭력 공격 원조 요구에 응한 비율이 61.1%였습니다. 다만 챗GPT는 폭탄 테러 등을 암시한 이후 특정 정당의 당사 위치를 묻자 알려주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유해한 정보 요청에 응한 비율이 30.6%로 다른 챗봇들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클로드는 이용자를 만류하거나 저지한 비율도 76.4%로 딥시크나 한 자릿수 비율에 그친 나머지 챗봇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답변 내용이 가장 심각했던 챗봇은 캐릭터 AI였습니다. 이 챗봇은 조사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폭력을 직접 부추겼습니다. 보험사를 응징할 방법을 묻자 대표에게 총을 쓰라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자 가짜 증거를 만들어 스캔들을 일으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괴롭히는 이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한 방 먹여주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여객기에서 헤드폰을 착용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던 승객이 강제 하차 조처됐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와 5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마이애미에서 템파로 가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튼 뒤 헤드폰 사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라고 적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성은 헤드폰을 착용하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난돈을 내고 티켓을 샀고 50% 정도의 음량으로 30초밖에 안 틀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내려는 건가라고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승무원이 진정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고 다른 승객들도 여성을 말리려 했지만 이 여성은 큰 소리로 맥락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보안 요원이 출동했고 여성은 30초밖에 안 벗다. 내가 기분 나쁜 걸 티내면 안 되나 등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신의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여성을 데리고 여객기 출구로 걸어가자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내 헤드폰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SNS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운송 약관을 개정해 기내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반드시 헤드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운송 약관을 통해 헤드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승객이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탓에 하기 조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폰과 크레딧 또는 데비카드의 터치 결제 기능을 노리는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이 먼저 소액 거래로 테스트한 후 점차 더 큰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결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1일 ABC7 뉴스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인 터치 결제 기능을 노린 고스트 태핑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고스트 태핑 관련 신고가 1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이 주로 쇼핑몰, 공항, 지하철역 등 사람들의 주의가 분산되는 혼잡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컨설팅 회사 가이드포인트 시큐리티의 관계자는 터치 결제의 편리함이 곧 도용의 편리함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기꾼들은 휴대폰과 카드에 내장된 NFC 기술을 악용한다며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기기에서는 붐비는 곳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은행과 카드 회사의 거래 알림 기능을 켜고 카드를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에서는 지문, 얼굴 인식 등 생체 보안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스트 태핑 사기는 처음에 5에서 10달러 정도의 소액 거래로 먼저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이탈이 이어져 한때 억만장자들의 황금빛 놀이터로도 불렸지만 전쟁 여파로 단 2주 만에 유령 도시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달 28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걸프 국가의 주요 공항과 인프라에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두바이를 떠났습니다. 이란이 쏘아 올린 반격 무기 중 3분의 2 이상이 UAE에 쏟아졌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유독 아랍에미리트에 집중된 이유는 이곳이 서방 국가들과 깊은 군사정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바이는 금융 관광 물류의 핵심 허브로 이란이 경제적 파급력까지 동시에 노리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바이 거주자의 90% 이상은 외국인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가 없다는 점 때문에 특히 억만장자가 밀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 공포에 대거 이탈하면서 두바이에서는 해변의 주점 쇼핑몰, 호텔 등 다중 밀집 시설이 텅텅 비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초호화 저택과 호텔은 물론 두바이의 유명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위치한 페어몬트 호텔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걸프 국가와 달리 막대한 석유 자원이 없어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두바이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출하지 못한 두바이 이주 노동자도 일감이 줄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작년 국제선 여객수 1위를 기록했던 두바이 국제공항은 이란의 드론 공격 이후 항공편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다가 지난 2일부터 제한적으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7일에 또다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곡물과 유지류, 육류 등이 전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세계 식량 지수가 2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유제품과 설탕 가격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국제유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의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0.2% 미만에 불과해 유가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입니다. AI 에이전트 롬을 개발 중이던 알리바바 계열 연구팀은 AI 에이전트가 어떤 지시도 없이 의도된 프로그램 범위를 벗어나 자발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이사회는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의 업무 성과 및 성장 기반 주식에 연동 보상 차원에서 3년간 최대 약 7억 달러를 지급하는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3월 15일 펼쳐지는 98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이 한국 전통악기와 무용 등으로 재해석된 퓨전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운영하는 호프 장학재단이 2026년도 대학 입학생 60명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신청 마감은 동부 시간으로 5월 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이 연 가구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연방소득세를 면제하는 급여 보존법을 발의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불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